당시 러시아는 분열될 대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군주제를 주장하는 귀족들과 가난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 그리고 급진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레핀은 이러한 시대를 혁명가 시리즈로 표현합니다. 레핀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고해를 거절하다 라는 작품인데요. 혁명가에게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의 고해를 듣기 위해 신부가 찾아옵니다. 혁명가는 이 초대받지 않는 손님에게 물러서려고 슬쩍 몸을 빼지만 신부가 지닌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피는 자신의 정당성과 내적인 힘을 확신하는 신념에 찬 인간의 복잡한 심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혁명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짐을 싸던 도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혁명가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히고 바닥엔 가방에서 쏟아진 물건들과 종이들이 널브러집니다. 이 작품을 알렉산드르 3세가 전시에 와서 봤습니다. 레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르 3세는 계속 바라보았네. 왜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렸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황제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칭찬하더군. 전제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알렉산드르 3세에게는 이 작품이 그저 선동자가 체포되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칭찬한 거죠. 누구나 선동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로만 읽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그림의 의도는 다릅니다. 레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네. 이런 고답적인 통치 방법은 야만인들에게나 적당한 것이지. 다른 한 작품을 보겠습니다. 레핀의 혁명가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라는 작품입니다. 형형한 눈빛의 한 사내가 모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방문에 가족들은 놀람과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문을 열어준 하인의 눈과 피아노에 앉아있는 아내의 눈에는 놀람이 가득합니다. 탁자에 앉아있는 어린 딸은 아빠를 못 알아본 것처럼 의혹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녀 옆에 앉은 소년만이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지금 막 집으로 돌아온 혁명가입니다. 뻣뻣한 포즈, 동요하는 눈동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선 자신의 몸을 투신했지만 집안 전체를 휘감는 난처하고 복잡한 기운 또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은 한번 강제 유배가 떨어지면 보통은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집의 피아노와 고급 소파는 인텔리겐차의 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도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니콜라이 1세 때 탄압을 많이 받았던 우크라이나 시인, 국민 시인이자 화가였던 셰프첸코가 있고 그 옆에 농노 해방을 주장했던 러시아 시인 네크라소프가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혁명이든 간에 정당화하는 그림으로 보이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 벽면에 있는 그림은 테러로 목숨을 잃은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레핀은 러시아를 위해 개혁과 변화를 지지하긴 했지만 급진주의자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화가들은 혁명가를 그릴 때 신화적이거나 미화화했는데요. 레핀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레핀에게 혁명가들은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반성적이지 않았고 냉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지만 무자비하기도 했습니다. 혁명가 시리즈는 랩핀이 혁명가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랩핀은 당대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끝에 그가 도달한 결론은 러시아적인 것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작품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성직자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랩핀이 1877년에 그린 성직자라는 그림입니다. 과거 하급 성직자의 모습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일쑤였다면 랩핀은 성직자를 근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직자들은 이교도의 시대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는 파괴승처럼 치부되었던 당시 성직자 속에서 몽골 제국과 숱한 전란에서도 살아남은 슬라브인의 원초적인 힘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 민족의 원초적인 힘은 또 다른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포르지에의 카자크인들입니다. 랩핀은 강대한 자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호탕하게 받아치는 카자크인을 통해 그들의 용맹한 기상과 여유 그리고 명랑함을 러시아인의 원형으로 복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랩핀은 황녀 소피아를 소환합니다. 이 황녀 소피아도 일부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옛날 러시아적인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창피한 것으로 여겼던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는 랩핀이 생각하기에는 불완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적인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는 상징으로 소피아를 그렸던 것이죠.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왜 소피아가 입은 전통적인 의상을 세심하게 고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러시아적인 전통 또한 복원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랩핀이 생각한 러시아적인 것을 표현한 다른 작품을 보겠습니다. 군중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는 황금 성체가 등장합니다. 이코남을 들고 가는 두 여인도 보이고 도도한 부인이 들고 있는 이 이콘도 보입니다. 군중의 대부분은 상인, 소시민, 분홍, 지주, 장애인 등등 다양합니다. 랩핀은 러시아의 종교 행렬 속에서 러시아의 총체성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종교, 슬라브족의 강인한 끈기와 도저하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민중의 힘, 이 모든 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크루쿠스 지방의 십자가 행렬이라는 작품입니다. 랩핀은 민중과 가난, 혁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랑으로 꼽을 수 있는 문화 엘리트와 일련의 예술가들도 매우 많이 그렸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 벨라예프, 루빈스타인, 평론가 스타소프, 톨스토이, 무소로그스키 등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렸던 탓인지 랩핀은 말년에 오른쪽 부상으로 그 이후엔 완성도 있는 그림을 더는 그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스크라빈스키의 왼손을 위한 전주곡과 함께 러시아 예술가의 추상을 감상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그림 감상하기에 저의 폴더를 찾아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랩핀을 포함한 문화 엘리트들의 바램과는 달리 러시아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3세가 죽자 니콜라이 2세가 즉위를 했지만 그 역시 알렉산드르 3세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전제 정치를 펼쳤는데요. 국민 중 특히 노동자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게 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러일 전쟁과 니콜라이 2세의 전제 정치에 지친 러시아 국민들은 1905년 1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 공전으로 몰려들어 니콜라이 2세에게 노동자의 법적 보호, 러일 전쟁의 중단, 헌법 제정, 인권 확립 등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소통하지 않았고 군대를 보내서 군중을 학살하고 탄압하였는데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 1차 세계대전으로 촉발된 시위가 결국 1917년 11월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레빈은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핀란드로 망명해서 핀란드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레빈이 꿈꿨던 러시아의 변화는 오지 않았지만 그가 새긴 당대 현실은 그 자체의 예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근대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